킴스트 에드 5번째 파트는 연구 보안 교육입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OX 퀴즈로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개발 기관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의 절반 이상은 외부 업체 직원에 의해 발생한다. 아닙니다. 내부 직원, 퇴직자가 기술 유출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편 인적 보안 측면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주체는 내부 직원, 퇴직자, 외부 업체 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적 보안을 위한 보안 서약서는 실제로 법적인 대응 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보안 서약서 내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인 대응 시 유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안 과제는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보안 과제의 경우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승인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할 수 없다? 맞습니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를 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구개발 수행 중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다.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최종 성과물이 나온 이후는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 배우신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보안 및 관리, 연구기관 인적 보안의 관리 절차, 연구개발 성과물의 관리와 관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보안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부터 48조까지는 연구보안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조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기준은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 과제,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 핵심 기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핵심 기술,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제46조는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관리 조치 대상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 시스템과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가 있습니다. 제47조는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점검계획을 실태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관리 실태점검 이후 조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48조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사고란 연구개발 성과의 침해, 유출, 누설, 분실, 훼손, 도난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유통, 관리, 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파손, 파괴 역시 보안사고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보안 사고는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자연재해, 연구개발 성과 정보 시스템의 파손이나 파괴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연구보안 사고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 단계에서는 사고 예방 및 대응 수칙을 수립하고 연구보안 사고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연구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고를 탐지하면
대응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안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대응 전략을 체계화합니다. 사고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후 조치 단계에서는 연구보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필요시 보안 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연구보안 사고 관련자를 처벌합니다. 연구기관 인적보안의 관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적보안의 개념 및 특성, 인적보안을 위한 물리적 보안 절차, 관리적 보안 절차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보안이란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비밀 정보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절차를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정보를 유출하는 주체는 내부 직원, 퇴직자, 외부 업체 직원이 있으며 내부 직원과 퇴직자가 기술 유출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 보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인적 보안은 보안 관리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내면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내부 직원들의 저항, 퇴직자 또는 전직자에 대한 통제의 한계로 보안 강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보안 업무를 경시하는 풍조와 책임의식의 약화,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 결여로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적 보안 관련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신문 잡지, 문문 게재, 학술회 등을 통한 기밀 정보 공개 및 누설이 있습니다. 인적 보안의 물리적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정보나 비밀 자료의 외부 유출 목적으로 주요 시설 내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환경 요소나 건물 유형,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주목적은 방문객과 내부 직원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인적 보안의 관리적 보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입니다. 내부 직원 관리 시에는 보안 취급자를 부여하고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취급자 기록 대장을 작성하며 계약 갱신 시 보안 규정 준수와 기밀 자료 유출 시도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안 서약서 또는 기밀 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구 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외부 공동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 보안 교육 이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보안 관리입니다. 직원이 퇴직할 시 보안 서약서를 진고하면 추후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대응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진고하는 보안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로 재직 중에 지득한 영업 비밀 또는 핵심 기술을 퇴직한 후에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영업 비밀과 관련된 창업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외부인에 대한 보안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외부인의 경우 보안 서약서를 받고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소속령, 출입시간, 출입 목적, 연락처 등을 출입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안 과제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외부인의 경우 사전, 방문 예약 제도를 운영하여 출입이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보안 관리입니다. 보안 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1일 전까지 외국인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접촉해야 합니다. 만남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외국인 접촉 결과서를 작성하고 연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접촉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구두 사전, 보고 후 서면 결과서를 제출하고 연구 보안관리 부서에 필히 통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안 과제와 같은 중요한 연구 개발에는 외국인 참여연구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수로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개념 및 소유권,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개 및 비공개, 연구개발 성과물의 관리 절차 및 방법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연구개발 성과에 의하면 연구개발 성과물이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기획 자료,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데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모든 자료나 데이터, 중간 산출물, 시제품, 성과물들은 연구보안 보호 대상이며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성과가 창출되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여러 연구개발 기관이 각자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 기관이 해당 성과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개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협의에 따라 소유 비율 및 연구개발 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협의에 따르면 됩니다. 위탁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해당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이럴 경우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가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해당 연구개발 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기관이 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연구 성과의 최종 소유자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 또는 국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때 최종 보고서와 연구개발 성과 목록을 함께 공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호가 필요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 핵심 기술, 핵심 전략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또는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는 3년 이내 비공개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연구개발 과제거나 해당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임치하려는 경우,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 비공개 승인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기간 3개월 전에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을 관리하는 방법 중 법제도 측면의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영업비밀 관리, 특허 출원, 저작권 확보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시에는 연구노트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연구노트는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술정보와 영업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 성과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연구개발 핵심 기술이나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술 공개의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보안 사고 상황별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구개발 성과를 어떠한 보안성 검토도 없이 세미나나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외부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로서 연구보안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보안성 검토 진행 절차를 수립하여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연구보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과물 공개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검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안 등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보안 검토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연구보안관리자 또는 연구기관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술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술 이전 계획 단계에서는 거래 전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는 연구소 또는 기업의 신뢰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술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권리만 이전할 경우 노하우 노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술 이전 협상 단계에서는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 유출 방지 원칙을 수립하고 협상 결렬을 대비하여 연구개발 노하우, 샘플 등 기술 공개는 신중히 결정합니다. 또한 기술 이전 상대방의 현장 방문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두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목적 외 부당 사용 금지 등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기술 이전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는 유효하며 기술 자료는 반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단계에서는 파견 근무 시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기술 이전 대상 이외에 추가적인 기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관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 퇴직한 직원의 기술 유출, 이직한 직원의 기술 유출 사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 사례입니다. A연구소의 수석연구원 B씨와 C씨는 D사의 이사희 씨에게 OCR 설비의 공정 스펙을 유출하였습니다. A연구소는 해당 기술을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수석연구원 B씨는 D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유출하였고 D사의 이사희 씨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검찰 수사로 설비 해외 유출은 실패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술을 유출한 B씨와 C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기술 유출 관계자들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직원 대상으로 기술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관련 업무 당사자 대상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한 직원의 기술 유출 사례입니다. C사를 퇴직한 A씨는 B사와 C사의 대기 환경 오염 물질 정화 설비 관련 기술 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퇴직합니다. A씨는 해외 업체로부터 해당 기술 공유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기로 하고 기술 자료 일부를 제공하고 현금 일부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는 RTO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RTO 자료 보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련 업무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해외 업체로 한 건의 설계 도면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중요 기술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나 매출이 감소할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직원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 매체를 통제해야 하며 저장 매체 파일에 로그 기록이 저장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추적 관리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이직한 직원의 기술 유출 사례입니다. A사 재직자들이 경쟁업체 B사로 이직하면서 모터 설계 도면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기술 유출 피해자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D씨는 B사로 이직하면서 전체 생산 기종의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 자료, 검사 자료 등을 유출하고 유출한 대가로 B사에서 억대 연봉 및 각종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한편 C씨와 D씨가 유출한 기술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사는 6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A사의 추가 매출 손실 예상액은 연간 약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이 퇴직할 시에는 업무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은 일제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보안 담당자 입회하에서
반출 자료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마무리 정리입니다.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매년 1회 이상 보안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적 보안의 물리적 통제 방법은 방문객 출입 통제와 내부 직원 출입 통제가 있습니다. 관리적 통제 방법은 내부 직원, 퇴직자, 외부인, 외국인 참여연구원으로 구분하고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보안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은 최종 성과물이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연구개발 수행 중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보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